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전남 여수시 신기동 우림필류 아파트입니다. 자, 여수에 있는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강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입니다. 2019 타경 54,610호.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전용면적 37.2평. 우리가 시장에서 보통 인기 있는, 가장 인기 있고 거래량이 많은 24평, 32평 아파트보다는 좀 큰 한 40평 중반대 아파트입니다. 소유자는 김누구누구, 채무자는 주식회사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회사가 돈을 빌리고, 그리고 소유자는 담보를 보증을 써준 물상 보증인이 된 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보면 이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빌렸구나, 뭐 이런 정도의 예상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도를 하기 위해서 만나서 명도 협상을 해야 될 상대방이 이제 그런 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입찰 26일 전이고 한 번 유찰됐습니다. 3월 23일 1차 사업천 진행했는데 유찰됐고, 그리고 5월 4일 2억 8,700으로 70% 가격으로 진행 예정이 있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경매를 진행하면서 이 아파트와 관계된 뭐 당사자 또는 관계자, 이해관계자들 중에 나는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어 라고 법원에 자신의 권리 신고 또는 법원으로 날라온 어떤 법원이 신청해라고 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신청한 어떤 그런 법원이 접수한 문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보는 이유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점유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 외에 또 누군가 해결해야 될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이런 그 이해관계자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흔적을 발견하고 어떤 그 상황으로 전개된 경매 사건인지 그것을 짐작해보기 위해서 본다. 뭐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서 제출, 채권계산서 제출, 뭐 채권자 중 권리신고, 배당요구서 제출,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제출, 뭐 이런 것들은 경매 진행 절차상 당연히 언급되고 나올 수밖에 없는 문건 접수 내역입니다. 임차인이나 뭐 직권이나 이런 어떤 권리 관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뭐 배당 요구권자들이 권리 신고하고 뭐 배당 요구 신청하는, 뭐 채권자 변경 신고하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점유관계 조사서.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이 점유관계 조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 현관문 우편함에 안내장을 고지했다. 연락이나 신고가 없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한 세대만 등재되어 있더라. 그래서 소유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등기 현황 보면 소유권 뭐 2009년 이제 뭐 거래 가액까지 나와 있네요. 이렇게 매매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매매하는 날 대출을 받았죠. 대출을 받았고, 그 뒤로 무슨 뭐 보험회사, 보증기금 등 은행 등등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고, 뭐 가압류도 들어왔고, 그리고 결국 은행이 임의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다른 은행까지, 가압류까지. 채무 상태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나쁜 그런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이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사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돈 얘기가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짐작하고 입찰하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낙찰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입니다. 등기사항에 말소 기준 등기, 근저당 이후에는 인수할 것은 없다. 관리비는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관리비 연체 여부 확인하고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점유자는 임차인 신고 없었고 소유자 세대로 강력하게 추정이 된다. 뭐 그 정도. 그리고 명도계획, 그러면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의 신청을 하고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400에서 500 정도 예상이 되고, 이사 합의를 한다면 강제 집행했을 때 들어갈 법한 그 비용 그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명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장 매물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신규 우린 필류 동평형대 물건입니다. 보면 우리가 1층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뭐 중층, 로열층 이런 것들이 보면 4억 5천, 4억 중반에 대부분 호가하고 있다. 자, 실제 거래를 보면 2019년, 20년 들어와서 거래를 보면 비교적 거래량이 있는 편입니다. 평수에 비해서. 보면 뭐 4억 4,500, 4억 4천, 저층은 4억 초반이지만 중층은 실제로 4억 중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작년에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4억 후반대도 있고 저층은 4억 초반,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물의 감정가는 4억 천이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정은 제대로 되었다. 그 거래 가능 금액은 저는 4억 천에서 한 4억 2천 정도 범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낙찰 사례, 인근 낙찰 사례 있습니다. 자, 20년 2월 17일 우린 필류 있습니다. 37.2평. 똑같네요. 그리고 2019년 1월달 1년 전에 또 있었습니다. 요건 2층이었고 요건 13층입니다. 남양이었고 둘 다 2차다. 1차가 아닌 2차에 낙찰이 되었고 감정이 현재의 시세, 거래 가능 금액과 비슷하다는 것은 지난 한 6, 7, 8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 가격 변화가 크게 없이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감정 시점과 이 매각 시점 차이에 가격 편차가 별로 없다. 따라서 감정가는 거래 가능 금액과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경매로 살 필요가 없어서 일단 유찰된다. 그리고 2차에는 낙찰이 된다는 거죠. 경쟁률은 31대 1이었고 5대 1이었습니다. 거래 그 건수를 보면 평형대의 그 수요를 일반적인 시장에서 수요보다 좀 더 높은 것 아닌가, 수요자가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은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자료 만들면서도 이 구체적인 건 안 봤었습니다. 이 보니까 31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5대 1 정도면 이 평형대 대비해서 경쟁률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31명, 그러면 떨어진 사람이 30명이었을 겁니다. 2월 17일, 다음 입찰은 5월 4일인가 그렇죠. 이 3개월 사이에 이 30명의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또 입찰에 참여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경쟁률은 치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이러하고 거래 가능 금액은 이러할 때, 자,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자, 이거 거래 가능 금액 대비 시세,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로 보면 91.2, 94.4 이렇게 기록되었다. 자, 하한가 4억 천 적용을 해보면 가중평균 92.55. 자, 이거 하면 3억 8,340 정도. 자, 그리고 상한가 적용을 하면, 상한가 4억 2천 적용하면 3억 9,200 정도. 따라서
예상 낙찰가는 3억 8,300 정도에서 3억 9,300, 한 2천만 원 사이에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볼 만한 물건입니다. 자, 순천, 저 여수 지역은 거의 처음인가? 두 번째 제가 이 유튜브 수업으로는 두 번째 진행을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